네,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,480원 후반까지 위협하기도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정부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계속되는 정부의 총동원 대책에 증권사는 해외 주식 투자 마케팅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오늘은 세제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. 과연 이런 노력들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 진짜 필요한 개선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좀 많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죠. 특히 오늘 금융위기 이후 1,480원을 막 상회할 정도로 가다가 많이 내려왔는데 환율 상황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. 예, 아주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었죠. 지금 30원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난 9월 달 10월 말부터 우리 달러 원 환율이 1,390원대에서 1,480원대로 급하게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일중 낙폭으로 보면 28원이 최대였어요. 근데 오늘은 전날 종가 대비 30원 정도, 30원 이상 내려왔다고 하니까 변동폭이 엄청 큰 거죠. 네. 그래서 1,450원 내외 이 수준이면 안심해야 되느냐?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. 어쨌든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달러 원 환율의 가파른 그 상승이 좀 주춤해졌다는 점, 그리고 당국의 아주 강력한 구두 개입과 지난 2주 동안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기재부의 여러 가지 신장 안정화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1,450원 이 환율 편안하냐? 좀 불편하다. 네. 1,300원대를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. 여기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시장 내에서 안정화 노력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런 상황이 그냥 또 지나가면은 다시 또 달러 원 환율을 올리려는 수요 요인들이 많거든요. 해외 주식 투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 부분이 더 빨리 안 늘어나는 부분,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장 관리가 연말까지는 그 종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네, 그동안 환율 폭등에 대한 책임 중 하나로 달러의 유출이 있었고 또 그중에 하나로 해외 주식에 대한 막대한 투자자들이 꼽히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회유책 중 하나로 정부는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아무래도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또 일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해외 증권이나 채권 이런 증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보다 우리 해외 투자, 내국인들이 해외 증권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더 크다는 점이 사실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이었는데 지금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한 1,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오늘 정부가 이러한 투자 자금의 일부라도 해외에서 주식을 매각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원화 주식을 살 경우에는 해외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세 20%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, 한시적으로.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면 100%, 2분기는 80%, 3분기에는 50%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부분이 있고요. 또한 개인들도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고 또 주식 투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선물 또 매도, 선물한 매도에 또 연결시킬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.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. 또 기업들도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때 95% 정도의 그 세액을 면제해 준 게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100% 해주겠다. 그래서 기업과 개인들의 해외에서의 투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득의 일부라도 국내로 들여오려는 제도적 장치를 오늘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네, 기업과 개인 모두 해외 주식을 팔고 달러로 된 거 팔고 환율 상승 그거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. 원화를 좀 사라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부의 해외 증시 마케팅 자제 기조에 한 증권사는 미국 주식 정보 채널을 닫기도 하고 또한 증권사는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데 어떤 제재가 있기에 이런 조치들이 좀 영향이 줬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영업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거는 좀 보기도 안 좋잖아요. 그렇지만은 이러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의 그 창구가 우리 국내 증권회사였고 증권회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열 현상이 있을 정도로 개인의 해외 투자를 좀 유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투자가 결국은 나중에 달러 원 환율의 상승, 원화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나중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또 개인들한테 손해도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현장 점검을 한다. 이런 차원에서 몇 개 회사를 좀 조사한 것 같아요. 아하. 방문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증권회사 자체로서는 뭐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에 대한 광고를 또 자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증권회사도 그렇고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어떤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좀 거리가 먼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한편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전략적 환해지 탄력 대응을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. 이 전략적 환해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. 또 국민연금의 상시 환해지 전략이 연말 환율 종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한 770조 정도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자산이 환율 변동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0% 전략적, 전술적 부분까지 하면 15% 정도를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물한 해지를 하게 되면 선물한 매도가 이제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부랑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은행 해서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조치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70조나 되는 큰 해외 자산의 10%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네. 만약에 이런 전술적 전략적 해지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가 관리는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기업과 개인들 그리고 연기금까지 이렇게 통제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결국 환율을 잡고 국내 달러가 풀리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개선 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마디 해주세요. 예, 뭐 앞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궁극적으로 해외 나갔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와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또 산업 부분 또 성장률이 높아져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체질 개선을 좀 해야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환율을 잡기 위해 강력한 구도 개입과 세제 혜택 등을 꺼내든 정부, 이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가져야 할 방향성까지 체크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